단순히 현재 완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현재 완료에다가 뭐까지 배우게 될 거냐면 과거 완료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과거 완료는 시험에 좀 자주 나와.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에도 과거 완료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완료 시제를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니까. 아시겠죠? 자,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둘 다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완료 시제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는 분? 저요. 뭐예요? 그거요? 네. 과거에서 시작해서요. 네. 끝난 거요. 언제요? 현재. 현재. 또는 끝난 건가요? 끝나지 않은 것도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료라고 하면 보통은 현재 완료 먼저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완료부터 배울 건데 완료 시제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완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 과거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준이 되는 점까지. 근데 우리는 만약에 현재 완료를 배운다고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가 이어지냐면 그 상황, 단어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이거를 완료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어떤 거라고 말하냐면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이어지는 건데 과거부터 과거라고 하려면 앞에 있는 과거가 어떤 과거여야 돼요? 더 과거여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는 큰 과거다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부를 겁니다. 이것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언젠가는 한번 들어봤고 수업에서 막 다뤘던 얘기니까 아,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옛날의 과거구나. 그리고 과거는 현재에 조금 더 가까운 과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료 시제는 둘 다 어떤 시제냐면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라 뭐 하는 시제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이니까 어떤 시제야?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그러니까 내 설명으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움직이는 시제라고 부를 거예요. 움직이는 시간. 그래서 얘는 누구랑은 못 쓸까요?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똑같이 누구랑 같이 써줘야 돼? 움직이는 시간이랑 같이 써줘야 돼.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이랑은 같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 약간 설명이 애매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너네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태어날 때부터? 되게 좋아하네, 오민영은 사실 되게 단순해. 그래서 짜증나면 맛있는 거 먹여주면 되고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해. 자, 언제부터 예뻤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라고 하려면 일단 I 한 다음에 현재 완료 써줘야겠지. 왜? 나는 언제부터 예뻤으니까. 과거부터 지금도 계속 예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완료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과거 완료 쓰잖아? 그럼 내 예쁨이 언제 끝난 거야? 과거에 끝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를 써줄 거예요. 현재 완료는 어떤 형태로 생겼죠? 얘들아, have pp지. 나 소름 돋게 하지 말라고 했다. 알겠지? have pp 써야겠죠? 근데 have pp인데 우리가 여기다 pp 자리를 쓰려면 기본 값을 알아야 돼. 뭐의 pp냐면 나는 예쁘다라고 할 때 무슨 동사 써? I am pretty라고 하지. 그러면 어떤 동사의 pp형일까요? am, 비동사의 pp형을 넣어주는 거야. 비동사의 pp형이 뭐예요? 아니야. 알잖아. been이죠, been. I have been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I am pretty 그냥 이렇게 쓰니까
I have been prett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예뻤다. 어느 한순간 예뻐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예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When I was 5. 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몇 살일 때? 5살일 때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뻐 왔다야. 그럼 지금도 예뻐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의미야? 5살일 때만 예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즉 얘는 무슨 시간?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울린다고 했어? 안 어울린다고 했어? 안 어울린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have pp를 썼잖아. 그러면 뒤에는 고정된 시간인 즉 무슨 시간? 완벽한 과거 시제는 쓸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움직이는 시간을 썼으면 뒤에 나오는 이 부분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 이해돼? 그러려면 내가 5살일 때가 아니라 뭐여야 돼? 5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시간의 개념을 넣어줘야 돼요. 그 시간의 개념을 뭘로 넣어줄까? 접속사 또는 전치사로 넣어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뭐일 때부터 라는 뜻을 가진 애를 넣어주면 돼. 그게 누구지? since죠.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5살일 때가 아니라 5살일 때부터 라는 고정되지 않은 움직이는 시간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가 보통 내신 공부를 할 때 좀 급하니까 얘들아 이거 외워. 현재 완료가 나왔어. 그러면 since 나와줘야 돼. 예를 들어 뭐 yesterday 그냥은 안 돼. since yesterday 해야 맞아.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서 그래요. 이해됐죠?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난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라고 하려면 since I was born 이렇게 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예뻤다. 지금도 어떻다? 예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완료의 개념이고 완료가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똑같아요.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써준다? 같이 움직이는 시간이랑 같이 써줘야 된다. 이런 뜻. 자, since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어. 뭐가 있냐면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뻤는데 그게 몇 년이 됐냐면 한 1년 됐어. 예뻐진 지 1년이 된 거야. 그러면 year라고 되겠지 뒤에는. 근데 1년 동안 예뻐 온 거거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 말고 기간, 구체적인 시간이 들어가면서 듀어링하고 항상 for가 비교가 되죠? 듀어링은 구체적이지 않은 광범위한 기간, 방학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방학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for는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치만 뜻은 똑같아. 둘 다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현재 완료는 보통 누구랑 쓴다? for랑 쓴다. 그래서 since랑 for 이 친구들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 뜻이 달라요. since는 부터, for는 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1년 동안 1년 전부터 1년 후인 지금까지 난 지금 예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개념은 간단하죠? 네,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움직이는 시간과 같이 써주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에서 발생을 해요. 과거 완료는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그래프 같은 시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인 이놈이 대과거입니다. 자, 우리 방금 설명을 했던 현재 완료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너네 이거 배웠지? 요렇게 칠하면 포함되는 거고 안 칠하면 포함 안 되는 거인 거 배웠죠? 그죠? 배웠잖아. 왜 안 배운 척해?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야. 그치?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전부 다 뭐야? 시제가? 현재,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야. 이거 뭐라 그래? 현재 완료라고 하겠지. 그럼 이 개념을 똑같이 어디다 대입하면 돼? 과거 완료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과거 완료는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서?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야, 얘는? 과거에서 끝난 거예요. 이해되니? 얘가 뭐라고? 과거 완료라고. 됐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완료가 안녕 have pp였다면 얘는 요 놈을 과거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had pp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과거 완료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 잘 들어. 너네가 수업이 2시 반에 끝나잖아요. 2시 반에 끝났어. 지금 시간은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은 3시야. 근데 너네가 이제 3시에 집에 갔겠지? 집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3시 한 10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치킨 냄새가 납니다. 집에서 치킨 냄새가 나요. 근데 치킨은 없어. 이거 무슨 일일까? 네가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집안에서 뭘 한 거? 치킨을 먹은 거지. 그래야 치킨 냄새는 있지만 치킨은 없어야죠. 이해됐죠? 그러면 자, 얘를 A라고 두고요. 얘를 B라고 두면 집을 도착한 거랑 집에서 치킨 냄새가 나서 가족들이 이미 먹어버린 거랑 순서를 따지자면 뭐가 더 먼저여야 돼요? 먼저 일어난 게 뭐여야 돼요? 치킨을 먹어 없애버린 것. 이게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으로 일어난 순서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얘 둘 다 과거로 보자 이거야. 현재 시간 3시로 보지 말고 4시라고 봅시다. 그래야 과거니까. 자, 과거로 봤을 때 더 과거인 건 몇 번이라고? 1번이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다고? 대과거라고 쓴다고. 그리고 얘놈을 과거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들이 대과거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영어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 얘를 가족들이 패밀리가 뭐 했어? ate 먹었지. 한 마리를 먹었어. 이 문장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내가 집에 갔어. 이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대과거랑 과거를 이용해서 이어줄 거예요. 어떤 접속사로 이어줄 거냐면 when이라는 접속사로 한번 이어줘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대과거 어디다 넣는다고 했지? 여기다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동사를 뭘로 대체하는 거야? had, pp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잘 생각해야 돼. 너네가 직접 만들어 볼 거야. 나 1분 줄 거고 내가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이미 치킨을 먹어버리고 없었다. 요 문장을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리고 when을 사용해서 이어 붙여 보세요. 시작.
오민영 씨,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고치셨어요? 수영 싶어요. 그럼 그 다음 거 너 시킨다. 네. 어려운데. 아, 제가 할게요. 그래. 뭐라고 썼어요? 스물이 어찌키는 아이다. Emily ate a chicken when I got home 이렇게 쓰신 거죠?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 ate를 그냥 냅두시면 안 되고 뭘로 바꿔줘야 된다? had pp로 바꿔줘야 된다. 왜? 이게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이 ate를 had 뭘로 바꿀까? it ate eaten 이거죠? 그래서 had eaten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알아보는 게 더 어려워요.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는. 그래서 영작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헤드 PP가 쓰였는데 여기에 쓰여도 맞냐 틀리냐를 분간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연습으로 풀어볼 거고 얘는 또 특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치만 알아는 두셔야 돼. 방금 우리가 헤드 PP랑 과거형을 섞어서 쓰는 이유가 뭐였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가 어떤 것이 더 과거인지 어떤 것이 더 먼저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헤드 PP를 쓰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뭐를 나타내면 순서를 나타내주는 연결사라면 예를 들어 after, before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 자체만으로도 뭐가 생겨? 순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 굳이 헤드 PP 써야 돼? 안 써도 돼 그때는. 이해돼? 예를 들어 아까 전에 my family가 had eaten 했었잖아 치킨을. 근데 언제 eaten을 한 거야? 내가 오기 전에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when 말고 before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Before I got home 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이미 먹었다라는 표현이 얘가 없어도 어때요? 되죠.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had eaten이라고 굳이 안 써주고 그냥 ate라고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 이 연결사가 두 문장의 순서를 나타내줄 수만 있으면.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특징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쌤 이거는 과거 완료 써야 되는데 안 썼는데 맞았대요.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현재 완료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동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즉 뭐를 알 수 있다? 동사를 통해 같이 한번 해보자. 그치? 시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이럴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현재 완료 시제가 4가지 용법으로 나눴었죠. 기억나요? 경계, 완결 기억나세요?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 4가지거든요. 기억 안 나는 사람 솔직히 오케이 옆에다 쓰세요. 현재 완료 시제는 4가지 용법으로 나뉩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 왜 나눠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뜻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뜻. 현재 완료의 개념 안에 뜻이 굉장히 여러 개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제주도 갔다 오신 분, 제주도를 나는 가봤다 라고 할 때 그 가본 경험이 언제 일어난 거야? 과거에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너네 여행 갔다 오면 여행은 과거니까 과거에 있다가 그 경험이 현재에 오면 사라지니?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은 지금까지 쭉 어떻게 돼? 이어지지.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쓰는 거야.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해봤어. 나 그거 먹어봤어. 그 경험 안 없어지죠. 그래서 현재 완료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계속은 뭐냐면 말 그대로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너네는 12시 30분부터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이 개념이 맞아서 계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완료는 뭐냐? 끝난 거지 뭐.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된 거? 완료가 되는 거. 그거를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완료되지 못한 것도. 예를 들어 너 오늘까지 숙제였는데 숙제했어? 오민영 숙제했어? 네. 자 그러면 안 한 사람 불러야 되는데. 안 한 사람. 주아린 네, 했어? 네. 자 예를 들어 이정인 수상한데 했어?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정인이 숙제를 안 했다 했지만 그러면 정인아 너는 숙제를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았네? 이것도 완료예요. 완료하지 않은 것도 완료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경험이야. 그냥 낫만 돋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 다음 결과에다가 별표 한번 맞춰보세요. 결과는 여기에 4번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뭐라고 쓸 건데 설명부터 들어봐. 내가 세상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썼어요. have lost라고 썼어요. 근데 have pp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 계속 이어져 오는 개념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민영아, have lost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핸드폰을 찾은 걸까? 예? 아니죠. 왜요? 잃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어떻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4번 옆에다가 쓸 건데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낼 때 라고 할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 즉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 일의 결과가 잃어버렸으니까 내 수중에 핸드폰이 없겠지? 네. 그 결과, 그 자체가 현재까지 이어져. 지금도 내 손에는 뭐가 없어? 핸드폰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저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아니 내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안 나았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 친구가 여자다라고 하면 she 지금까지 have has 3인칭 단수니까 she has 뭐 broken her 네. leg 하면
지금까지도 다리가 어떤 상태? 부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나 문제 하나만 더. She broke her leg. 그냥 단순하게 뭘 썼을 때? 과거형을 썼을 때 애는 뜻이 뭘까요? 지금 나은 걸까? 자, 그녀는 과거에 다리가 부러졌어,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나았어, 맞아? 그러면 지금도 안 나았어, 맞아? 뭐가 맞아? 정답은? 알 수 없다. 지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지금 우리 시제라는 건요, 그 상황에 일어난 일만 보여주는 거예요. 즉, 과거 시제를 썼으면 과거에 일어난 일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과거에 다리가 부러졌지? 부러진 건 사실이야. 근데 그 뒤에 나았는지 아직도 부러져 있는 상태인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현재가 어떤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얘가 다리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 수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부가 설명이 있어야 돼. 근데 반면에 요놈은 어떻다? 아, 현재 애도 뭐 하는구나? 깁싸고 다니겠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을 쓰면 뒤에 부가 설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문장을 한 번에 써버리면 한 문장만 쇽 말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더 선호할까요? 요거를 진짜 많이 써요. 현재 완료 진짜 많이 써요. 과거 완료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뭐 어학연수를 가건 교환학생을 가건 어디 외국에 나갔어. 근데 이 완료 시제 잘 쓰잖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놀라. 야,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시제를 잘 맞춰서 써? 라고 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 알겠지? 언어는 가성비예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은 거라는 거야. 이해됐죠? 현재 완료 시제는 지금 설명을 굵직굵직하게 하는 건 다 됐는데 너네가 채울 게 아직 남았어. 1번 보세요. 1번. 현재를 기점으로 이미 뭐가 된 거? 이미 뭐가 됐을까? 완료. 이거 순서는 달라. 경계 완결이랑. 이미 완료된 동작, 그러니까 완료 시제겠지? 자, 그런 놈들은 누구랑 잘 어울려서 쓰냐면 이미, 벌써라는 뜻의 누구? already. 또는 아직 안 끝냈다 할 때 yet. just는 지금 막 끝냈다 할 때 그놈.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거 뭐구나?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친 요놈들은 전부 다 뭐다? 힌트다. 뭐의 힌트다? 경계 완결을 알아낼 수 있는 힌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2번은요. 과거에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 그래서 계속용법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뭐뭐, 동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언제부터 너네 그렇게 예뻤어? 할 때 since, 요놈들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부터. 자, 3번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뭐를 나타낼 때? 경험을 나타낼 때. 그래서 경험은 뭐냐면 나 여태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 없어. Never. 나 예전에 가본 적 있어. 나 여태까지 간 적 있어. Ever. 또 있어요. 나 한 번 가봤어. 한 번 뭐라고 해? Once. 2번. Twice. 3번. 3번부터는 뭐뭐뭐 3
times. 4번은 4 times. 5번은 5 times. 어쩌고 저쩌고. 계속 time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나오면 야, 나 그거 5번 먹었어. 너네 마라탕 요즘 좋아하죠? 마라탕 한때 막 난리 쳤었잖아. 맨날 먹고 배탈 나고. 자, 마라탕 나 여태 먹은 거 따지면 한 100개는 먹었을걸? 그럴 때도 경험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 이게 빈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낼 때인데 얘는 안타깝지만 힌트가 되는 괄호놈들이 없어요. 뭘로 알아내야 돼? 뜻으로 해석해서 알아내야 돼요. 오케이? 대표적인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gone이야, gone. 너네 혹시 남자친구 예전에 있었었어? 네. 미안해. 남자친구가 예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지? 네. 자, 그럴 때는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갔어. 자, 지금은 없고 옛날에는 있었어. 하지만 그는 이제 어떻게 됐지? 가버렸지. 가서 돌아왔니? 안 돌아왔니? 안 돌아왔죠. 그럴 때 잘 봐. 갔어? 간 것의 결과가, 즉 갔다라는 것의 결과는 뭐야?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죠. 즉 그가 나를 떠났는데 떠난 것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얘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She's gone. 노래도 있잖아. 이거 뭐예요? 그녀가 영영 떠났다. 나를 떠났다도 되지만 뭐 했다? 죽었다라는 뜻도 돼요. 죽어서 가서 없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뜻이 있고 그냥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내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 아직까지.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go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딘가를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또는 나를 떠났다 또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gone을 써요. 근데 만약 내가 여행을 갔어 라고 할 때는 gone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 gone이라는 놈은 주어가 나여서는 안 됩니다. 주어가 나면 내가 어디로 떠났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gone 이라고는 못 써요. 오케이? 써놓으시고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요놈들은 다 공통입니다. 과거 완료에도 경계 완결이 있고요. 다 똑같은데 과거 완료에만 아까 내가 설명한 뭐가 추가되는 거야? 사건이 몇 가지인 거? 두 가지인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진짜 길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밑에 있는 27번이요. 제가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알려드리는데 동사 앞에다가 항상 이렇게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괄호로 묶으시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문법적으로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지 아예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치사이거나 부사이거나 이런 놈들 있죠? 딱 봐도 아 얘는 부가 설명 같아 하는 놈을 묶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동사가 한 단어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동사에 해당하는 놈을 전부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일단 너네 동사부터 찾아야지. 어디 있어? has collected 요 놈을 전체를 동사라고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앞에 요 놈이 전부 다 주어야? 아니지. 왜? 컴마가 있잖아. 그리고 컴마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for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얘는 딱 봐도 뭐냐면 아 꾸며주는 놈이구나. for 10 years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전치사 구니까 묶어주시면
진짜 주어는 누구다? she다. 그리고 진짜 동사는 has collected다. 요게 되겠죠. 오케이? 자, 해석 한 번만 해보면 그녀는 collected 뭐 해왔어? 수집을 해왔어. 모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얘들아 여기다 during이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during은 구체적이지 않은 좀 기간을 말하는 거고 for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시간을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주셔야 돼요. 쉽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사실 껌이야. 그러니까 28번부터 현재 완료 문제 나오는 거는 숙제로 나머지 너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그냥 방금 배운 거니까 채워봐. 그리고 여기에도 7번 해놓고 쓸 수 있겠지. 하나 더. 언능 채워보세요. 갈 길이 멀어요. 자, 첫 번째 네모 보시면 뭐는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수 있다. 뭘까요?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쓰셔도 돼요. 대과거는 또는 과거 완료는 둘 다 됩니다. 아, 왜 이래? 과거 완료.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요. 해석 공식에 have 아니죠? 뭐라고 써야 돼? had라고 써주시면 돼요. 해석은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 뭐뭐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헷갈리니까. 이 4, 5, 6, 7은요. 앞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어려웠다, 쓰기 어려웠다 하면은 앞에 참고해서 다시 써주시면 돼요. 해볼까 우리? 이제 대과거를 연습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해보자 그럼. 32번 보시면 지금 딱 보니까 과거형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요? 과거 완료형 하나 보이죠? 그럼 얘는 아직은 해석만 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had pp랑 과거랑 먼저 같이 나오면 뭘 할 거냐? 아, 얘 1번, 얘 2번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대과거랑 과거를 순서를 표시하는 거야. 1번은 1번 첫 번째로 일어났다, 두 번째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버리고 묶어줘. 어디부터 묶을래? 연결사 부분 있지 않아요? 그치, because 있죠. 묶어. 어디까지 묶을래? 끝까지. 굳이 끊을 이유가 없으면 안 끊어도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가 excited, was excited 뭐 했다는 거야? 신났다는 거죠. 그가 신났어. 이것도 과거야. 근데 1번 한번 해석해봐. He had bought the speakers at half price. 뭐 했어? 스피커를 반값에 샀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너는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신날까? 반값에 샀으니까. 그러면 신난 게 먼저야? 반값에 산 게 먼저야? 반값에 산 게 먼저지. 그러니까 얘가 had pp인 거예요. 얘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해석도 그가 스피커를 반값에 샀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신이 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분석은 너네가 과거 완료를 분석을 할 때는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주어 뭐 he 이렇게 써주고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동사 had pp, had bough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숙제로 내드릴게요. 뭐 막노동이야 그냥. 왜 너네한테 막노동을 시키냐면 써봐야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다 숙제로 써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게 더 급해요.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35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5번에 제가 하나도 도와드리지 않고 동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얘를 하나 지워주세요. 여기에 have 요놈을 지워주세요. 오타네요. 35번에 they have 나온 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찾아서 앞에다가 딱 긋고 그 다음 동사가 2개 나오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de인지 handmade인지를 고르는 겁니다. handmade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사건이 2가지인 것이다 라는 의미겠고 made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건이 과거에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과거 완료 맞는데 과거 완료가 왜 정답인지 아시는 분? 난 알 것 같다. 난 알고 찍었다. 아니야? 이유 몰라? 알아? 몰라? 아 뭔데? 알아 몰라. 보현이 과거 완료 잘 찍으셨던데 이유 아세요? 그 헤드피스가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경찰이 realize 해야 되니까. 자,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네가 형용사 부사 문제 풀 때 기억나? 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를 때는 뭐가 정답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죠? 부사가 정답일 거라고 가정해봐라 이렇게 했었잖아. 얘도 비슷해요. 과거랑 과거 완료가 나오잖아. 그럼 뭐가 정답일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 과거 완료가 정답일 거라고 가정을 하세요. 왜? 얘가 정답이면 사건이 몇 가지였던 거니까? 2가지였던 거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그럼 잘 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장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즉 과거인 문장의 동사는 police죠. 그래서 the police가 realized 뭐 했다?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알았다 요거예요. 뭘 알았느냐면 대절을 안 거예요. 근데 대절 안에 또 무슨 문장이 있어? 그들이 뭐 했다는 것을? 엄청 테러블한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것을 알아낸 거야. 그럼 사건이 지금 2가지지. 네. 그들이 뭐 했다? 사고를 쳤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다. 이 2가지 사건인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깨달으려면 뭘 먼저 해야 돼? 사고를 쳐야지. 실수를 먼저 해야지. 그 실수를 깨달으면 맞지? 그럼 실수를 한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그냥 made가 아니라 had made가 되어야 아 얘가 1번이구나 라는 걸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had made인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왜 had made가 정답이냐면 뭘 해야 뭘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뭐라고 적을래? 경찰들이 실수를 먼저 해야 깨달으니까. 됐지요? 좀 간단하죠? 문제 풀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치키스가 아직 없는데 얘는 이따가 내가
넘겨주세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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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윤이 하나 가지고 넘겼어? 오케이. 그리고 넘겨주고. 저희 건 여기 있어요. 자, 문제 첫 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C에 2번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고요. 2번의 정답을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내가 방금 준 거 여기에서 C 고르고 난 다음에 방금 했던 이유 있잖아. 경찰이 실수를 해야 깨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때? 좀 쉽지 않아? 괜찮죠? 자, 2번 한번 보시면 He told me that he had finished 또는 had finished his homework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 너네 현재 완료랑 과거랑 붙어 있으려면 몇 시제를 앞서야 돼? 몇 시제를 건너뛰어야 돼? 두 개를 건너뛰어야 돼. 과거랑 우리 이렇게 가운데에 껴있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건너뛰어야 되는 시제가 많아.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 완료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이게 될 텐데 확인은 해봐야지. 뭘로 확인해? 해석으로 해보셔야죠. 해볼까? 그가 나한테 말했어. 사건이 두 번째 사건 뭐예요? 그가 뭐 했어? 숙제를 끝냈어. 자, 그가 나한테 나 숙제 끝냈어 라고 말하려면 숙제를 끝난 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숙제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had finish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유를 써주셨으면 되는 거. 됐니?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면 되는데 혹시 너네가 또 헷갈릴까봐 4번 진짜 빠르게 하고 그냥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고 풀어봐. The man has been dead 또는 had already been dead when the ambulance arrived at the scene. At the scene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면이 아니라 그 현장에 뭐 했을 때 도착을 했을 때 그 남자는 dead 죽었어. 자, 그러면 죽고 있다가 지금 막 죽은 건지 아니면 이미 죽어 있었던 건지 어떨 때?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을 때. 오케이? 사건이 두 가지죠?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죽었다. 두 가지 사건이잖아. 그러면 뭐가 정답이어야 될까요? has been일까요? had already been일까요? had already been이겠죠. 왜?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뭐 해야 되니까? 이미 죽었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had pp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숙제 풀어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특강이잖아. 월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 때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으나 클리닉 시간이 안타깝게 걸리지 않는 관계로 주말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가져오시면 돼요. 숙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하는 숙제는 화요일에 클리닉 때 해도 특강 기간에는 뭐라 하지 않을게요. 됐죠? 상단에 있는 14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얼마까지 기억나세요? 제발 설명 조금만 할 수 있기를. 기억이 잘 나세요? BPP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 비동사 플러스 PP. 아까 현재 완료는 뭐였어? have, PP 였죠. 수동태랑 되게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의미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분사 배웠잖아. 네. 기억나? 분사는 몇 가지로 나뉘었지? 두 가지. 두 가지. 기억 안 나는구나. 나중에 다시 할게. 자, 수동태는요. 일단 외우세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BPP. 여기까지 됐지? 자, BPP는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직접 하는 거다? 아니면 당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이 관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주 쓰는 예가 있어. 내가 뭘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너네 요즘 사과 잘 먹냐? 아니요. 보통 잘 안 먹죠. 이거 네. 약간 내 어린 시절 주입식 교육의 폐해야. 내 나이 때에는 과일 하면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막 이 정도였거든. 망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었고 있긴 했지만 굳이 막 잘 사 먹지 않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모든 얘가 다 사과로밖에 안 나와. 자, 나는 사과를 먹었어. 그럼 사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먹혀진 거죠. 이게 바로 수동태야. 자, 사과의 입장에서 보면 사과의 입장 뭐냐? 먹힌 것이란 말이죠.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표현한 게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뭐냐면 사과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사과가 뭘로 가야 돼? 주어 자리로 가야지. 그러면 사과는 이렇게 가야겠죠? 사과는 어떻게 되어진 거니? 먹혀진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먹혔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먹혀진 거니? 나에 의해서 먹혀진 거죠. 그래서 원래 주어를 어디다나 by라는 전치사를 써준 다음에 me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애플이 먹었다라고 ate라고 그냥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바꿔줘야 돼? 요거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eaten이고 뒤에는 요 앞에 거는 뭐라고 해야 돼? 비동사를 수랑 시제를 맞춰줘야 돼. was eaten이죠. 왜? 단수이면서 과거형이니까 was가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단수니까 is 또는 was 될 수 있네.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얘는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An apple was eaten by me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이게 몇 학년짜리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자, 다들 하셨죠? 이해되셨죠? 너네가 주의해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PP 형태 있잖아. 이 PP 형태가 잘 쓰였느냐 이걸 봐주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의 수영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 몇 형식의 수동태. 힌트를 좀 더 줘? 자, 방금 한 거 몇 형식이었어? 3형식이었지? 뭐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하나씩 있는 3형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언제 터져? 목적어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즉 몇 형식? 4형식일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인데 얘 입장에서 쓸 수도 있고 얘 입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써야지? 어떻게 하죠? 뜻에 따라 달라요. 둘 다 가능해요. 간접 목적어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직접 목적어도 얘 입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그치만 특징이 다르겠지. 자, 이거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 이해만 해봐. 이거 내가 중딩들, 초딩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반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효원이랑 민영이는 아마 들었을 거야. 근데 기억 못하겠지만. 자, 목적어가 둘이지. 근데 누가 앞에 있어? 옛날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이오가 앞에 있죠. 즉 간접 목적어가 앞에 나왔어요. 얘가 첫째예요. 얘는 둘째예요. 자, 첫째 손 들어. 나 첫째다. 나 둘째다. 오케이. 오. 첫째들이 생각하기에 둘째들이 나를 앞서가려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둘째가 나를 감히 막 넘어다니고 감히 언니한테 막 야라고 부르고 누나한테 야라고 부르고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나를 넘어서려고 해. 그럼 어때? 기분이? 괜찮아? 더럽지? 자, 그래서 이 첫째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앞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놈이야. 그럼 잘 봐. 만약에 내가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 그럼 여전히 얘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죠. 얘네 둘만 따지면. 그죠? 그럴 때는 얘가 불만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그냥 앞에 슉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쓰고 얘 내려왔죠. 그 다음에 갔죠. 그 다음에는 얘가 뭐 집에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냥 어디에 있든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주어는 다시 by 플러스 주어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항상 전쟁은 언제 터져? 둘째가 첫째를 넘어서려고 할 때 터지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가서 첫째를 능가하려고 한다. 즉 이때는 첫째가 빡쳐 안 빡쳐? 빡치잖아. 그래서 엄마가 달래줘야 돼. 우리가 달래줘야 돼. 아예 야, 쟤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사탕 하나 더 줄게. 너는 뒤에 잠깐 있어. 즉 뭘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전치사예요. 야,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너 자리 옮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 가지로 나뉘어요. of, for, to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to. 근데 요 나머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고 나머지 애들 모르겠는데 하는 건 전부 다 to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y 어쩌고 s를 써줄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적으세요. 아주 딸깍딸깍 난리가 났구만.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야. 너네가 굳이 뭐 첫째가 어쨌니 둘째가 어쨌니 이런 거 헷갈리면 그냥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는 괜찮구나. 근데 뒤에 나와 있던 놈을 옮기려고 하면 뭐 앞에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외워주셔도 되고 헷갈린다. 난 죽어도 모르겠다 하면은 둘째가 첫째를 능가하는 순간 첫째한테는 사탕을 물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너네가 궁금하지 않아? 언제는 of를 쓰고 언제는 for를 쓰고 언제는 to를 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자, of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ask,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요런 단어가 왔을 때는 of를 씁니다. 외워주시면 돼. 그 다음에 for는 뭐냐면 너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한테 뭐 해준다고?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네. 뭐 해준다 그랬어? 요리해주고, 만들어주고, 가져다주고, 사주고, 얻어다주고 뭐 이런 것들 있었지? 이거 언제 배웠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하나 먹여준다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to는 뭐예요? 나머지 전부예요. 기억 안 나면 복습하는 겸 해서 형식 공부했던 거 해가지고 집에서 적어 오시면 돼요. 복습은 하시고 계시죠? 그죠? 네. 자, 그렇담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습 한번 해보자고.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이것을 예로 한번 제로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제가 뭐 몇 형식을 냈겠어요. 지금 4형식 했는데 4형식 냈겠죠. 몇 형식? 4형식. 그러면 너네가 일단 뭘 찾아?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을 찾아야겠지? 어디 있어? 주어는 I, 아이. cave가 동사, you는 간접 목적어. 해석 잘 되는지 확인해. 너에게 편지를 네. 이니까 간목, 직목이네요. 그럼 첫째가 누구야? you. you가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근데 둘째가 누구? letter. letter가 앞으로 나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였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두 개의 문장이에요.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나는 너에게 편지를 주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오민영,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움이라 이렇게 적어.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너네 공통적으로 문제를 풀 때 틀릴까봐 두려워서 뭔가를 쓰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반에도 몇 명 있어. 거의 대부분이야, 사실. 틀려도 돼. 지금 틀리고 시험 때 안 틀리는 게 낫지. 그치? 지금 안 틀리고 시험 때 틀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밸런스 게임이야. 지금 틀리고 시험에서 안 틀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번 써봐, 연습해봐라고 할 때는 진짜 막 터무니없는 거여도 괜찮아. 그냥 써야 돼, 일단. 그래야 얘는 뭐가 빠졌네 라고 내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 알겠지? 내가 너네한테 피드백을 주면 줄수록 너네는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피드백할 거리를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를 중심으로 쓰는 문장, 두 번째는 얘를 중심으로 쓰는 문장이었죠. 그럼 1번 문장부터 다시 해볼게.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주어짐을 당한 거죠. 약간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주어가 누구? you. 그 다음에 주어짐을 당했다 요 자리에다가 만약에 못 쓰겠으면 여기 수동태니까 be 플러스 pp라고 나도 써놔야지. 그치? 너는 주어졌어인데 이거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be 플러스 pp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첫째가 앞으로 가면 둘째는 그냥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 뒤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letter 그대로 내려와. 첫째는 화 안 났거든. 둘째도 원래 둘째여서 상관없거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니까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써놓고 얘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뭐예요? you was예요? you is예요? 뭐예요? you are 이거나 you were 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형이었죠. 그러면 are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were 쓰죠.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차라리. 그 다음에 뭐의 pp형이어야 돼? gave. gave의 pp형 뭐야? give, gave, given이죠. 넌 아직 아니야. 기다려.
You were given a letter by me. 이게 너를 중심으로 문장을 썼을 때의 수동태 문장인 거죠. 이거 쉽지? 근데 문제는 언제? 둘째가 첫째를 앞서려고 할 때 발생을 한다. 그러면 a letter 쓰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건데 pp 자리는 알았잖아. 근데 이 비동사가 뭐랑 뭐에 맞춰줘야 돼? 주어의 숫자. 단수야 복수야 최효원. was지. 오케이? 그래서 a letter was given. 그 다음에 첫째는 빡쳤죠? 그럼 뭐 물려줘? 전치사 선물 물려줘야겠지. 그 전치사가 뭐다? give니까 to다. 누구에게? you에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by me. 저 그냥 저기 일본어 그대로 바꿔봤어. 그니까 그럴 것 같았어. 이해됐죠? 이렇게 만드는 문장이 이제 중학교 때 연습을 다 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고등학교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없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뜻이 뭐가 돼? 편지. 레터는 편지는 받았다 너를.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편지가 너를 받은 거야.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너네는 이 전치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이 어법상으로 맞니 틀리냐는 것을 아니?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거를 좀 유치하게 뭐 for로 바꾸든 ove를 바꾸든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고 우리는 이렇게 안 나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해놔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요것부터 해야 됩니다. 38번 보세요. 교과서의 38번. 자, 38번 보면은 have가 이미 동사로 나와져 있고 have made냐 아니면 have been made냐 둘 중에 고르라고 했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 같아요? have made는 뭐예요? have pp죠. 네. 그럼 이거 현재 완료죠. 네. 그럼 had been made는 뭐예요? have been made. have been made. 이건 뭐예요? 뭐랑 뭐랑 합쳐진 걸까요? 일단 have pp 더하기 be pp.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현재 완료 수동이지. 써. 자, 이거 더하는 방법은 항상 앞에 나오는 거 먼저 써주고 밑에다가 한 칸 띄고 요 놈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해. 그러면 have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have 그냥 내려와. 그 다음에 비동사랑 pp가 더해져서 비동사의 pp형인 bean이 돼. 그 다음에 pp 형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 수동을 have been pp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저 질문 하나. 현재 완료 진행은 뭘까? 현재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거든.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pp랑 뭐랑 더해지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진행 ing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현재 완료 진행 말해봐 그러면 have been ing요. 현재 완료 수동 말해봐 그러면 have been pp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야 너 여기다가 그냥 현재 완료 쓸래 아니면 현재 완료 수동 쓸래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항상 어떤 걸 비교하느냐?
현재 완료잖아? 우리는 항상 모든 문장을 능동태로 얘기해요? 수동태로 얘기해요? 보통 능동으로 얘기하죠. 너무 기본값이라서 안 말하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좀 짜증은 나지만 이런 거. 왕이라고 하면 보통은 성별이 뭐야? 남자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이례적으로 왕일 때를 뭐라고 해? 여왕이라고 불러. 남왕이라고는 안 부르잖아. 짜증나지? 왜? 보통 남자가 기본값으로 왕이었으니까. 남아. 좀 이상하잖아, 남왕. 근데 반대로 여자가 왕이 됐을 때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여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현재 완료라고만 했을 때는 기본값이 뭐이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능동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비교하는 거다?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의 관계가? 주어와의 관계가. 이해돼요?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보면 promising advances. promising advance 뭔지 몰라도 돼. 뭐 하는 거? 약속. 하는 것이 야 너네 약속이 뭔가를 만드니 아니면 만들어지니?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지. 약속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정답이 뭐겠어? have been made. 수동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를 볼 때 아까 내가 말했던 뭐 of를 붙이네, for를 붙이네, 뭐 to를 쓰네, 마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한 거예요.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서 능동으로 써야 되는데 수동태로 써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판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해돼? 그러면 39번도 마찬가지거든? consider인지 are considered인지 즉 뭐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볼 건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라고? 주어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 주어랑 요 consider라는 동사의 관계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golden poison frog라고 하는 거는 황금 독화살 개구리래. 나도 몰랐어. 자, 이 개구리가 고려를 하는 거니 아니면 고려가 되어지는 거니?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 아니 개구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려를 하는 걸까 아니면 고려가 되어지는 걸까? 다들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너 멍 때리고 있지 지금? 아니에요. 근데 왜 할때랑 브레이크다운이 다 써져 있어요? 어디? 아 너네가 혹시 브레이크다운? 얘는 지금 못하다야. 다 저거밖에 안 써. 쉣. 뭐야? 짜증나. 내야겠다. 화났어. 지워버려. 왼쪽 페이지부터. 그럼 40번까지 계속 그러나? 네. 최악. 근데 앞에서 다 안 맞는 것만 쓰지. 다 밀린 것 같은데요? 다 틀려요. 다 밀렸지. 그냥 외워. 자, 여러분 이거 풀려면요 2가지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해 줄게. 우리 서답형 하나만 풀고 가야 돼서 빠르게 하면 네. 우리 수동태를 만들 때 방금은 4형식까지 했잖아요. 근데 뭐도 있어요? 몇 형식도 남아있어요? 5형식도 남아있죠? 그래서 한번 봐봐. 진짜 빠르게 해볼게.
내가 그를 뭐라고 불렀지? 바보라고 불렀어. 그럼 그가 뭐고? 바보고 바보인 게 그잖아. 그치? 그래서 둘의 의미가 같아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관계인 오형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게 수동태였지? 문장 성분 중에서 동사를 주어 자리로 보내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것이 수동태였죠. 그럼 얘는요, 얘를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는 얘를 주어 자리로 보낼 수 있어? 보어잖아. 목적격 보어든 어쨌든 보어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돼? 뭐만 보낼 수 있는 거야? 목적어만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잘 봐. 얘는 더 심화인 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가 불리워진 거죠. was called 된 거죠. 뭐라고 called 된 거예요? 바보라고 불려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요. 보통은요, 우리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는 an apple was eaten by me 이렇게 썼을 때 by me 지운다고 쳐도 잘 봐. 차이를 잘 봐. 사과는 먹혔다 하고 끝나.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꼴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얘도 수동태죠. 목적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뒤에 뭐인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목적어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하지만 얘는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쌤, 얘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 수동태가 틀렸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몇 형식에는? 5형식에는. 그리고 4형식에는.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보자는 거야. consider라는 단어는요, 주로 몇 형식으로 쓰이냐면 5형식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얘는 고려하다인데 어떻게 쓰냐면, 또는 간주하다라고도 하거든요. 할인이를 우리 반 반장으로 간주한다. 즉 우리 반 반장이 누구야? 할인이지. 그걸 영어로 쓰면 우리가 내가 consider 했다. 누구를? 할인이를 뭐로? 클래스 프레지던트로. 그럼 할인이가 반장이고 반장이 할인이죠. 두 개가 똑같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즉 얘가 앞으로 가더라도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는 뭐가 남아? 목적어처럼 생긴 목적격 보어가 남는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considered가 수동태가 되어도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목적어처럼 생긴 목적격 보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건 거야. 이해됐니? 집에서 풀다가 선생님한테 빡쳐가지고 아니 도대체 목적어를 앞으로 보냈는데 왜 목적어가 또 있지? 라고 할까봐 문제 풀 때 참고하시라고. 이 개구리는 고려를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고려가 되어진 거야? 가장 poisonous. poison. 독이 많은 독성이 많은 동물이라고 뭐가 된 거? 고려가 되어졌다. 요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5형식 동사는 특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거보다 더 심화인 5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저희가 나중에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배울 때 다시 할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여기 서답형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너네가 풀어보고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가 안 나오군요. 여기 빈칸 있지? 갑자기 빈칸 나오는 게 있어. 그 다음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그거를 쭉 넘어가서 3
3번을 찾아. 아, 페이지 있구나, 너네. 미안하다. 105쪽이래. 자, 3번은 너네가 배웠던 거거든요. 풋삭의 밝은 컬러가 뭐한다? attract.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의 은이죠? 오타가 많니? 요 중에서 보기 안에다가 빈칸을 채우라고 했는데 빈칸이 없어요. can 뒤에 빈칸 하나 있고요. 이거를 빈칸을 안 넣어도 되겠는데? 얘를 anything 대신에 어떤 한 빈칸을 넣을게요. 뜻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nything을 지우고 그 대신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뜻을 가진 놈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고 맞추면 바로 짐 싸서 가라고 할게.